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 4월입니다. 3월, 4월 동안 해야 될 게 통신 쪽입니다. 그냥 크게 통신인데 우리가 어쨌든 통신 공부에서 해야 될 게요. 일단 통신 아날로그 통신이죠, 그죠? 가장 통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M하고 FM하고 PM 하는 이런 그냥 기본적인 아날로그 통신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해가지고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적으로 전송하는 이런 통신도 이제 여기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의 아날로그 신호의 전송 같은 이런 것도 여기 아날로그 통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또 아날로그 통신에 집어넣은 게 음성입니다. 음성 같은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디지털로 변환해 가지고 그걸 다시 아날로그 변조해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형태의 통신도 우리가 여기에 이 아날로그 통신이라는 파트에서 그냥 같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다루게 될 거고, 어쨌든 이 아날로그 통신에 대한 기본 이론을 우리가 제일 먼저 통신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사실 통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일반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통신 여기 응용이라고 할까요? 아날로그 통신의 응용 파트요. 실제 이런 통신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 어쨌든 나왔던 게 이 아날로그 통신 형태가 직접적으로 AM, FM, PM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아날로그 통신을 활용해서, 즉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형태로서 만들어서 보내는 이런 형태의 통신 시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QAM 형태의 신호가 나왔던 게 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 이 응용 파트에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이 CDMA 같은 걸 공부하고요. 그리고 OFDM 쪽. 이런 쪽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2년 전에 OFDM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건 3년 전인가요? 어쨌든 OFDM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PM 코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PM 코드가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 아날로그 통신에 대한 응용 파트 쪽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이쪽에서 하는 게 이동통신하고요. 위성통신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이동통신 문제도 나오고, 위성은 지금까지 안 나왔나요? 위성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위성은 기본 개념 정도는 좀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위성통신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이 통신 일반에 대한, 이 아날로그 통신 응용 파트에 대한 이런 좀 깊은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공부를 당연히 알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책을 읽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깊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이왕 공부 좀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학교 선생님 되시면 그때 책을 대충 봐도 그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될 거니까 수업하는 데는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힘드시더라도 이거 열심히 좀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기술도 발전하고 책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이런 내용이 기본 베이스가 될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기본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기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미리 좀 알고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는요, 전파 통신을 조금 할 겁니다. 무선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파 통신입니다. 이때 안테나죠, 그죠? 대표적으로 안테나 공학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은 하게 될 겁니다. 재작년하고 작년은 안테나가 안 나왔죠, 그죠? 근데 재작년하고 그 재작년에 계속 안테나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안테나 관련된 내용은 우선공학에서 어쨌든 그냥 필수적인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이죠, 그죠? 통신에 대해서 조금 할 건데 이쪽은 데이터 통신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요. 그래서 예전에 주관식일 때 시험 문제에서는 뭐 프로토콜 관련된 내용이 꽤 자주 나왔었는데 뭐 요즘 시험 문제에서 좀 덜 나오는 쪽 같습니다. 이게 전산 쪽의 시험 문제가 이게 주를 이루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우리 쪽이 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프로토콜 내용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제어도 시험 문제는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류 제어 파트에 대해서도 좀 크게 다루는 게 프로토콜 문제하고 오류 제어 쪽 뭐 정도를 좀 신경을 써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이론요. 통신 이론 파트라고 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에서 작년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거기 뭐죠? 컨볼루션 관련된 내용 그죠? 그래서 컨볼루션 관련된 내용인데 그 이전에도요 신호화 시스템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내용이 뭐 계속 뭐 조금씩은 언급됐고 예전 주관식일 때는 좀 나왔는데 근래 이제 주관식 바뀌고서는 컨볼루션 형태가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이고요. 이게 기본 깊이는 모르시더라도요 기본적인 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그래도 약간 깊은 것도 조금씩 다루고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런 통신 이론 파트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뭐 쉬운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공부하시기 제일 불편할 겁니다. 통신 전체 중에서요. 얘들까지는 그래도 듣고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건 자기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좀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근데 불편하시더라도 이 신호화 시스템 정도는 공부를 조금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사실은 이 신호화 시스템 부분이 대학교 정규 과정에서 보면 2학년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2학년 과정이 돼가지고 2학년 때 이 수업을 듣고 사실 3학년 때부터 이 과정을 배우는 학교가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응용 쪽의 내용은 조금 더 뒤에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 보니까요. 쉬운 내용이면 이걸 빨리 해가지고 좀 할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수업을 이거부터 쭉 하고 얘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면서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앞에서 했던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이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정규 과정은 이걸 먼저 하고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반대로 하니까 약간 불편한 것도 있는데 대신에 이걸 좀 알면서 이걸 접근을 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아는데 라는 느낌으로 이걸 좀 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지금 이 앞에 수업 듣는 데 있어서 더 좀 편할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얘하고 어떻게 비교되는지 이제 나중에 체크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통신에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이런 파트고 시험 문제에서는 뭐 지금 크게 시험 나오는 것들만 몇 개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집어넣은 건데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특히 고전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근래에 얘가 시험 문제에 덜 나오죠. 그죠? 뭐 예전에는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근래에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제일 어쨌든 주를 이루는 문제가 어쨌든 이게 제일 빈도수에서는 보면 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 형태로 전송해서 하는 이 디지털 변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 PCM에 관련된 내용 뭐 간혹 조금씩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그냥 진짜 조금씩 등장하는 하나의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나온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떠들고 설명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통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만 하시고 좀 듣다가 잘 모르겠으면 살짝 패스했다가 좀 알아듣는 거 있으면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기출 문제 나온 건 좀 열심히 해서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통신이 사실 이 범위요. 제가 공무원 수업에서는 이 범위를 이론 수업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2개월 하고요. 2개월 하고 이거 1개월 하고 이거 1개월 하고 이거 한 2개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범위로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2개월 만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내야 되니까 뭐 공무원만큼 그렇게 깊게는 못 들어갈 거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해 나갈 건데요. 그때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부분을요 가능하면 한 달 안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한 달 안에 끝내고 이 부분 해가지고 한 2주에서 3주 뭐 이렇게 하고 이거 한 2주 해가지고 이 수업도 약간은 이건 한 4주 정도고 3주 정도고 2주 정도 해가지고 한 9주 정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올지는 일단 수업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잘 알아주시면 수업을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건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도는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범위가 이런 정도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이 목차를 한 번만 보고 이 책에 있는 내용요. 우리가 책이 이게 한 권이 통신의 다가 아니에요. 이 책이 지금 이 한 달 동안 할 분량입니다.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데 여기 다는 뭐 설명은 다 못 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한번 읽을 거리 제공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라든지 설명이 좀 불편한 것들을 그냥 책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좀 읽어보라고 이 책이 두꺼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잘 알면 설명만 하고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건데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한 달 동안 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만 있는 것들요 또 할 건데 그게 공무원은 이게 책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마땅 제본으로 해가지고 이걸 그냥 바로 책을 만들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 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단 해봅시다. 목차 12페이지요. 목차는 안 적혀 있는가 왜 맞다. 보지 마세요. 자, 그 목차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제일 1장이 이 아날로그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우리가 프린트 나가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변조 이론하고 통신 일반인데 사실 통신은요 이 1장만 잘하면 돼요. 1장이 통신의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좀 더 있고 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 있고 하여튼 기본적인 건 1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을 좀 열심히 하시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수업도 1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일 길 겁니다. 제일 길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필요한 것들 쭉 읽고 넘기는 수준으로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군데군데 이제 특히 우리 주관식에 필요한 문제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더 하고 뭐 그런 식으로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장 할 때 조금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디지털 변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건 1장에도 있는데 2장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조금 적어 놓은 거 빼고는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이 디지털 변환인데 이 디지털 변환은 뭐 이 데이터 통신 관점에서 나오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그냥 같은데 뭉텅거려서 나눴고요. 4장, 5장이 AM 송수신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통신의 AM 송수신기. 그 다음에 6장이 싱글 사이드 밴드 AM이죠, 그죠? 그래서 이 AM에 관련된 내용이 6장까지 4장, 5장, 6장이 AM이고요. 그 다음에 7장이 FM 송수신기입니다. 그래서 FM 송수신기 해가지고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이제 디지털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다중화하고 다원 접속부터 해가지고 PCM 뭐 관련된 내용이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은 그런 내용이고 11장, 12장
하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위성 통신, 이동 통신, 이게 다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으로서 이렇게 대표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11, 12, 13, 그다음에 14, 15가 다 그냥 이런 통신에서 통신의 응용 파트에 관련된 내용이면서, 거기서 이제 실제 이동 통신이나 위성 통신이나 뭐 방송 통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요즘 특히 이동 통신에서 기본이 되는 게 이 두 가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깊게 공부를, 그래도 이거는 조금 깊게 해놓는 게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출 문제 둘 다 나왔으니까, 이제 주관식 바뀌고 나서 두 문제 다 나왔으니까 이 둘은 이제 또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에는 그냥 OFDM, 그다음에 PM 코드 이 정도로 그냥 대충의 문제가 나왔지만, 또 나온다면 약간 더 깊게 나올 수 있거든요. 깊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알고 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이 시험 문제요, 여기 나온 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냥 QAM, QPSK 뭐 이 정도만 알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올해 나온 것은 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온 부분에서 또 나오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는 약간 더 깊게 나올 거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하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마무리될 거고요. 신기술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학교 가시면요, 거기 고등학교 책이 요즘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림도 엄청 깔끔하게 돼 있고 하면서 신기술에 관련된 내용 설명들 꽤 많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뭐 예전에 한 번은 언급됐잖아요, 그죠? 객관식 문제에서 홈 네트워크 구성할 때 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 하는 것 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돼 있는 책을 한 번쯤 쭉 고등학교 교재를 보시면 좀 도움은 되실 건데, 책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고등학교 책은 우리 책보다 더 많을걸요. 꽤 많은 범위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그 고등학교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 책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는 체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 고등학교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이제 요약해가지고 적혀 있는 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필요하겠다라는 기술 정도는 언급을 할 거고요. 필요 없겠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막 넘길 겁니다. 저 공부를 할 때는요. 자,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해 나갈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첫 수업입니다. 첫 수업이 지금 1장인데요. 1장을 제가 그냥 타이틀을 변조 이론이라고 잡아놨습니다. 자, 변조 이론 제일 처음 질문입니다. 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자, 변조 왜 합니까? 변조를 왜 하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냥 보내면 안 되나요? 서로 알아들어야 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나요? 사람 기분이 서로 알아낼 수 있게 세팅되어 있지만 네. 통신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조 왜 해요? 라고 하는 거. 자, 뒤에 성현. 변조 왜 해요? 아이고, 책 읽지 말고요. 자, 변조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죠? 이건 잘 보내려고, 그죠? 이야기했듯이 잘 보내고, 보내는 쪽에서는 잘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잘 받으려고요. 근데 잘 보내고 잘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데? 라고 하면 뒤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지금 만일에 이 공간이라면 여기서 통신을 할 때는 변조 안 하죠? 그죠? 그냥 바로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건 변조 없이 그냥 원 신호를 그대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좀 멀어지면요. 제가 고함 치면 아마 저 사육신묘에서는 들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약하게 들리겠죠. 그죠? 근데 다리만 하나 건너버리면 안 들리잖아요. 그죠? 안 들리는데 그래도 그러면 저 다리 건너서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고, 그게 이제 내 신호를 그냥 보내면 멀리 못 가니까. 그래서 그 멀리 못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멀리 갈 수 있는 전파, 일단은 음파는 멀리 못 갈
이게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그죠? 멀리 못 가는데 왜냐하면 간섭 신호가 많으니까. 근데 전파는 생각외로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 근데 역시 음파의 주파수를 그대로 해서 전파로 만들어서 보내면 보내는 애가요.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전파를 만들어서 보낼 때 보내는 애가 그냥 그대로 보내면 이 파장이 너무 커요. 파장이 너무 커가지고 그 큰 파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만들어가지고요? 아주 이제 제 음파를 높은 주파수에 실어가지고 높은 주파수로 변형을 하면 이 파장이 짧아지거든요. 파장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크기로 짧게 만들 수만 있으면 얘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게 쉽게 다루어지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적지로 쉽게 보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변조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그대로 보내면 잘 안 가니까 우리가 뭔가에 변형을 해서 보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 이 이야기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서울에서 그죠? 여기 어디예요? 경포대입니다. 그래서 경포대까지 놀러 가요. 그래서 놀러 가는데 이게 제가 걸어서 가면요. 제가 걸어서 가면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이게 행군하러 가는 거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놀러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에서 타고 가죠, 그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차라는 게 선로에 최적화된 신호라는 거죠. 최적화된 애라는 거죠. 나는 선로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차에 타면 이 차는 선로에 최적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최적화된 애가 여기까지 갈 때는 차가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나는 내리면 되죠, 그죠? 내리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러면 이걸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시킨 게 내가 차에 타는 과정, 그리고 차가 날아갈 거고, 그리고 도착한 차에서 내가 내리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 내가 차에 타는 과정을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는 변조라고 하죠, 그죠? 변조라는 과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차가 날아가는 것은 이게 나도 가지만 실제로는 차가 가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말이죠. 내가 선로에서는 내가 최적화된 게 아니라 차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차가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이 최적화시켜서 선로의 특성에 맞게끔 했어 라는 그런 말과 똑같이 되죠. 그래서 선로의 특성이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목적지에 도달하면요, 나는 내리면 되거든요. 이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통신에서 뭐라고 부르고요? 이걸 복조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건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고, 이때 그러면 보내려고 하는 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호죠, 그죠? 또는 데이터라고도 하고, 그죠? 이 데이터를 이 차요, 실제 날아가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자동차, 이 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그죠? 반송파라는 용어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변조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나라는 신호를 이 차인 캐리어에 타는 과정, 태우는 과정, 이 태우는 과정을 변조라고 하고, 그죠? 그러면 캐리어에서 실려온 이 신호에서 내라는 신호를 뽑아내는 과정, 그게 건파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쓰는 게 변조의 가장 기본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통신에서는 이 선로가요, 통신 채널이라고 하죠. 이 채널이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철도 레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레일일 수도 있고 고속도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차를 탈 거냐, 기차를 탈 거냐 아니면 버스를 탈 거냐의 이 관계에서, 그래서 실제로 아날로그 신호가 잘 날아가는 선로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잘 날아가는 선로가 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선로를 통해서 갈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디지털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내주고자 하는 나 자신요. 나 자신도 그게 아날로그적인 음성을 만들어낼 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애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로서 만들어지는 애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아니면 그 아날로그 아니면 디지털인 이 데이터, 신호를 선로에서 아날로그가 잘 나가는 선로가 있을 거고 디지털이 잘 나가는 선로가 있을 때 각각의 선로에 태우는 방법이 약간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를 건데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게 이제 통신에서의 내용의 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통신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 통신은 이 표 하나죠, 그죠?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 저 나에 해당되는 것을 신호파라고 할게요. 신호파라고 할 거고 이 차에 해당되는 이걸 반송파예요. 반송파라고 했을 때 이 반송파가 날아가는 선로가요. 어떤 선로는 아날로그적으로 보내야만 잘 날아가는 선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아날로그를 이용해야 잘 날아가고 효과가 좀 더 좋은 좋은 선로가요. 이 채널이 이 무슨 환경입니다. 자연 프리스페이스요. 이런 무슨 환경에서는 디지털적으로 신호를 보내면요. 엄청 불편해요. 그게 왜 불편한지는 우리가 이거 이야기했죠. 이 구형파 여기에 신호파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하고 그죠? 이거하고 고조파들이 엄청 낀다고 했죠. 그러면 이 디지털을 보낸다. 디지털을 그대로를 보내면 내가 보내는 신호는 이건데 이거 말고 고조파들이 막 껴 있어요. 막 껴 있으니까 옆에 내가 이걸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옆으로 신호가 막 침범을 해요. 그러면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보낼 건데 이제 나중에 다중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보낼 건데 그럼 다른 사람도 고조파 디지털 그대로를 보내면 고조파들이 쫙 퍼져요. 퍼져버리니까 다른 신호한테 주는 간섭의 크기 그리고 나도 남한테 받는 간섭의 세기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엄청 커져 버려 가지고 이 무선 환경에서는 절대로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안 보냅니다.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안 보내고 아날로그적인 형태로 약간 바꿔서 보내요. 그래서 그게 변조해서 이제 다 하는 거고요. 필터링 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어쨌든 이 아날로그가 제일 잘 날아가는 선로가 무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 날아간다는 것보다는 아날로그를 보냈을 때 부담 없는 거죠. 그죠? 디지털 그대로를 보내면 무선 환경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워 가지고요. 그리고 간섭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가 요즘 제일 잘 날아가는 선로. 그 선로가 광섬유예요. 지금 이제 광섬유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로 보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매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죠? 채널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걸 채널이 디지털이 잘 날아가면 디지털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좋은 거고 채널이 아날로그가 잘 날아가면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채널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 캐리어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그때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역시 아날로그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죠. 이 아날로그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고요? 제 목소리, 그죠? 제 목소리 음성을 그대로 음성을 보내려고 할 때 그게 아날로그 신호인 것이죠. 근데 이건요, 이제 데이터 통신할 때, 그죠? 워드 작업해가지고 뭐 문서 전송한다. 그게 대표적으로 디지털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날로그인 이 신호를 아날로그 선로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서 아날로그 채널로서 보내는 이런 통신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전적인 통신은 무선을 통해서, 그죠? 대부분 무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무선을 통해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형태로 전송을 하는 이런 방식을 썼던 게 고전적인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통신 방식은 이런 걸 썼고, 그래서 이게 191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죠? 10년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1970, 80, 90년대 초반까지 운용해왔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용해왔으니까 얘에 대한 기술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배우는 것들은 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배우는데 한때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수신기에 가면 헤테로다인 수신기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만들어진 지가 4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이 기술이요. 아직까지도 제일 선호되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 헤테로다인 방식이 우리 시험에도 한참 나오다가 요즘은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안 나오다 보면 또 나올 겁니다. 얘는 없어질 수가 없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헤테로다인 방식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FM도 여전히 조금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는 하나의 파트니까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전송을 할 때 변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디지털 신호요. 요즘 이제 제일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무선 환경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이동통신, 그죠? 이동통신의 대부분은요, 저는 말을 아날로그로 해요. 근데 이 핸드폰이요, 아날로그를 그대로 안 보내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하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 변환된 디지털을 무선으로 보내려면 또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AD 컨버터를 통해서 실제로 디지털 형태의 신호를 이렇게 아날로그로 해서 많이 보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 디지털 변조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서 사용되는 네 가지 변조 방식, 가장 일반적이고 근래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이제 모뎀이라는 그 이야기 나오면서 모뎀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 통신할 때 컴퓨터 통신, 그죠? 뭐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때는 컴퓨터를 이렇게 작업한 걸 뭐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이런 변조로 그때는 이거였습니다. FSK 변조를 이렇게 써서 전송을 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대두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모든 통신이요. 무선으로 하는 통신도 마찬가지고 유선도 유선은 이제 많이 죽어가죠. 무선 쪽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얘가 주죠, 그죠? 그래서 주를 이루고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요. 이건 완전히 디지털로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변조라는 단어보다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AD 변환. AD 변환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이죠, 그죠? 그래서 AD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AD 변환을 해가지고 요즘 많이 쓰는 게 PCM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거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 쓰는 것은 PCM입니다. PCM인데 초창기에는요, 이 PCM도 썼던 이 이전에요. PCM 쓰기 전에 처음에 썼던 것은 이런 것들을 또 실제 통신에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 PAM, PWM, PPM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통신을 하다가 요즘은 거의 펄스 통신은 펄스 변조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애들은 이거 PCM을 많이 쓰는 뿐이고, 근데 여전히 얘들도 심볼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때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지만 이게 제일 많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내지는 이런 형태의 변조가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화해서 보내는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변조 과정에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변조는 아니고 중간에 변환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신호를 변환한다라고 해서 뭐 여기에 하나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요. 디지털 신호를요, 이 디지털 슬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슬로에 맞게끔 또 바꾸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슬로에 맞게끔 하는 게 이때 쓰는 기본 용어가요. AMI, CMI, 맨체스터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신호를 보내는 방법적인 관점에서 나온 게요. 이거는 변환 코드들이고요. 방법적인 게 RG, NRG 뭐 이런 용어예요. 그래서 리턴 투 제로, 난 리턴 투 제로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AMI, CMI, 맨체스터라는 이런 용어. 이 용어가 역시 현재 디지털을 디지털로 보내는 통신에서 실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근데 디지털을 디지털로 보내는 이런 통신요. 우리가 관여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안테나를 통해서 뭐 보내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백본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보내고 할 때 그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망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중요한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면 뭐 이걸 많이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한두 문제 나왔는데 그래도 이 네 중에서는요 출제 빈도는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 형태인데 어쨌든 이 네 가지요. 뭐 통신에서 한 문제는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건 무조건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일단 그래서 뭐 작년 이게 나왔고 그 재작년은 이게 나왔나요? PCM이 나왔나요? 그 재재작년이 나왔나요? 하여튼 PCM 나왔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는 하나의 주제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통신은 이게 통신이 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활용이에요. 활용 쪽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활용을 뭐 이쪽으로 하고 저쪽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이 활용 관련된 내용은 그냥 많이 보면서 익혀야 되겠죠. 근데 기본 기술은 이 기본 내용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때 용어요. 통신에서 가장 기본 용어가 요거요. 일단 아날로그로 보내는 과정. 이 과정을 1번이라고 하고요. 이 1번을 아날로그 변조 방식. 변조라고 할까요? 그냥 아날로그 변조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이거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변조. 그 다음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변조.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꾸는 이 변조. 이거 2번, 3번, 4번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를 책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디지털 변조다라는 단어를 책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디지털 변조는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요?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2번, 4번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4번인 것 같아요? 2번. 네? 4번. 4번. 3번. 4번. 2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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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게 이제 난국입니다. 이게 봐요. 책을 탁 폈는데 책에 디지털 변조라고 적혀 나와요. 그럼 디지털 변조. 그럼 머릿속으로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변조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그죠?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이걸 이렇게 보내는 변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3번은 또 이런 걸 생각할 겁니다. 근데 셋 중에 하나만 디지털 변조거든요. 그럼 나는 이걸로 생각했는데 실제가 이거다 아니면 이거다 라고 하면 책을 열심히 읽는데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런 변조일 거다라고 상상을 한 내용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책을 읽다 보면 덮어야죠, 그죠? 이게 뭐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 리듬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건 책 덮어야 돼요. 그거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책을 읽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통신을 공부하실 때 제일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뭐다. 통신은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이건 책을 읽을 때 책이 안 읽혀요. 실제로 저는 네트워크 쪽을 전공을 한 게 아니라서 아직도 네트워크 쪽 보면 힘든 게 많아요. 근데 그쪽 책을 읽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단어를 모르니까요.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갸우뚱해지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번 다 읽어봐야 아 이게 그 이야기구나라고 하고 다시 읽으면 이제 조금은 읽히는데 우리 보통 공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안 읽히면 그냥 책 덮어버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이해 안 된다라고 통신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단어 정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생각외로 통신은요, 단어 정리만 잘 되면 외울 게 없어집니다. 그냥 뭐 대충 그렇게 되겠지. 전자는 기술적으로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통신은 생각외로 그 단어 정리만 잘 해놓으면 뭐 대충의 리듬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 단어 정리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이니까 이런 거를 쓰면 이렇게 이거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외워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지금 2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네, 2번입니다. 디지털 통신. 디지털 통신은 우리가 디지털 변조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형태로 신호를 바꿔주는 이 과정. 그래서 디지털 변조에서 쓰는 용어는 진짜로 ASK, FSK, PSK, QL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것도 디지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얘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디지털 변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변조라고 안 해요. 이건 이런 용어를 씁니다. 펄스 변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여기에 전체 4개의 공통적으로 P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앞에 P자가 뭐 약자요? 펄스 앰플리튜드, 펄스 위스, 펄스 포지션 또는 페이지, 펄스 코드 해가지고 다 펄스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펄스 변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4번에 있는 디지털을 디지털로 보낸다. 완벽하게 디지털 변조 같죠, 그죠? 왜냐면 보내는 것도 디지털이고 받는 것도 디지털이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변조는 디지털 변조라고 안 하고요. 이런 용어를 써요. 변환이라고 해요. 공부하면서 우리가 익혀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변환이라고 하는 트랜슬레이션이요. 그리고 변조라고 하는 모듈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주파수 변환을 합니다. 낮은 주파수에 있는 애를 얘 과정을 거치면 다른 높은 주파수로 얘가 폼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파수 천이를 합니다, 대부분. 천이가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 트랜슬레이션은 이걸 행했다고 해서 주파수가 천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파수는 거의 유지되든지 아니면 2배 정도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분에서 되는데 주파수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폼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폼만 바꾸지 주파수 천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파수 천이가 동반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변화. 이걸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환이다라는 단어하고 변조라는 단어를 조금은 구별하면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얘요. 얘를 행하고 나면 보내주는 애의 주파수하고요. 즉 보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하고요. 이걸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의 주파수가 거의 같아요. 물론 달라지기도 해요. 2배 정도.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뭐 이게 천이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보내려고 하는 신호하고 그 다음에 보내기 위해서 최적화시킨 신호하고가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시키면서 보내는 신호 자체가 원 신호를 그대로 보내는 이런 형태가 디지털 변환이 되고요. 이렇게 통신을 할 때 이런 것들은요, 변조라는 용어를 썼고 이런 것은 변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때 변조된 것, 변환된 것에 가장 이제 다르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패스밴드 전송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베이스밴드 전송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패스밴드는요, 반송파를 이용해서 높은 주파수로 올려서 그 올려진 높은 주파수만 밴드 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그것만 통과하게끔 해서 전송하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패스밴드고요. 이걸 우리는 반송 대역 전송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파에 실어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형태의 전송 방식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쓰는 거고요. 이 베이스밴드 전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그 자체를 전송하는 거예요. 원 신호 주파수 그대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베이스밴드 전송 또는 뭐야? 기저대역 전송이다. 전송 방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기저. 가장 낮은 쪽이죠. 그죠? 가장 낮다는 말은 변조 안 시킨 원래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원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는 전송. 그래서 원 데이터 그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사용해서 보내는 전송 방식을 기저대역 전송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건 반송 대역이라는 것은 반송파에 실어서 즉 높은 주파수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 이걸 반송 대역 전송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어쨌든 이런 변조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서 통신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려면 이런 용어들을요. 이 2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얘도 좀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가지 이름도 좀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씩 또 이런 용어를 구별하기도 해요. 통신 공부를 하다 보면요. 모듈레이션이라는 단어하고 코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코딩이라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소스 코딩, 채널 코딩, 라인 코딩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때 모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고 코딩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럼 코딩이라는 용어를 쓰냐? 라고 하면요. 이건 원 데이터가 아날로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리고 만들어진 게 뭐 이런 아날로그가 되면 이건 모듈레이션이라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주파수 전이하는 건 여기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이제 이거하고 구별하는 것은 됐고요. 이 둘을 구별할 때. 근데 코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똑같이 변조를 해요. 뭔가를 바꾸긴 바꿔요. 바꾸긴 바꾸는데 이진수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래서 코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기는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이진수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그런 단어가 생략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이게 라인 코딩이 뭐냐? 변조거든요. 라인 코딩 변조입니다. 변조인데 여기는 이진수 형태를 그대로 취급하는 이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취급하는 그런 형태의 변조를 그냥 뭐 이야기할 때 코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코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신호가 이진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0, 1만 다루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고, 모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0, 1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호를 다 취급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봐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야 될 용어들입니다. 다뤄야 될 용어들을 이런 단어를 써야 되니까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묻지만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는 이런 게 좀 자주 나옵니다.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변조를 하고 복조를 합니다. 그게 변조하는 애 이름이 뭐고 복조하는 애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변조하는 애 이름은요, 특별하게 없어요. 처음 만들어졌어요. 얘는 처음 만들어지니까 송신기 하면 얘가 변조해서 보내는 거고, 그죠? 수신기 하면 복조해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송신기, 수신기라는 용어만 있어도 이건 이 개념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쓰다가 디지털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은 이제 변조를 하는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따로 있을 거고, 그러면 변조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변조하는 애 이름이 뭔데? 누가 변조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서는 이 변조기, 복조기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면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니까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쓰는 용어. 그게 이제 요거요. 이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보내는 이 전송하는 얘 변조기,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복조기 써야 되는데 이 복조기 이름이 뭐죠? 미안합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고요? 자, 이거 이름 뭐예요? 이동욱이에요? 이게요, 이거예요. 모듈레이션 and 디모듈레이션이요. 이게 모듈레이션은 변조죠, 우리말로. 디모듈레이션은요, 복조죠. 근데 이걸 변조 복조한다, 송수신기에서 변복조한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좀 전문용어로요, 이걸 모듈레이션 and 디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모뎀이다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건 변복적이죠. 변복적인데 이제 전문용어로 이렇게 쓰니까 그냥 모뎀 하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만들어주는 애는, 송신 측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보내는 애, 이 변조기, 이걸 모뎀이라고 하고, 수신 측에서는 또 디지털로 오는 것을, 아날로그로 오는 것을 다시 디지털로 만들어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거니까 그때 그 과정을 하는 애가 복조기구나 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뎀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에서 모뎀이다 라고 하면 모뎀이라는 용어를 딱 듣자마자 이 시스템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컴퓨터에서 만든 데이터를 선로를 통해서 보낼 때 선로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잘 가니까 바꾸겠죠, 그죠? 그게 초창기에 썼던, 집에 쓰던 구리선이요. 구리선이 아날로그 신호가 날아가는데 더 적합했다는 거죠. 아날로그 형태로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 구리선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그래서 컴퓨터 통신할 때 처음에 막 꽂아서 쓰는데 그 꽂을 때 있는 그 신호 변환 장치가 모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이런 용어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때 이 신호 변환 장치가 되고요. 자, 우리 디지털 공부했습니다. 이진수 체계의 신호를 10진수로 바꿔주는 애, 이름 뭐라고 해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것은 디코드인가요? 디코더 형태. 그러니까 이진수 형태를 우리가 쓰는 형태의 신호로 바꿔주는 것은 디코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형태의 신호를 이진수로 바꿔주는 것은
인코더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코더를 그냥 코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때 코드하고요, 디코드를 합쳤어요. 합쳐서 부르는 단어가 코덱이죠. 그래서 이 코덱이라는 용어가 코드, 디코드. 물론 압축하고요, 컴프레스하고 디컴프레스, 그죠? 압축 푸는 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코덱이라는 용어로서. 그래서 우리 음성 코덱 이야기할 때 이제 음성 압축시켜서 보낸 거 다시 풀어서 들려주는, 그때는 음성 코덱 할 때는 압축의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음성을, 이게 코덱이라는 용어를 쓸 때 음성을 아날로그로 그대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성을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압축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음성을 디지털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디지털을 다시 풀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로 만들어주는 거.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코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여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을 수신 측에서는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이 신호 변환 장치, 신호를 바꿔주는 이 신호 변환 장치가 이게 코덱이라는 용어로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요. 디지털로. 이건 뭔 일 하는데? 라고 하면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쓰는 디지털 신호하고요, 슬로에서 날아갈 때 디지털 신호의 가장 큰 차이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그냥 0이면 0, 1이면 VCC, 0과 VCC 이런 레벨을 많이 써요. 근데 0과 VCC를 써서 신호 전송을 하면 여기는 평균값을 이만큼을 가져요. 이런 평균값을 이만큼 가지면 일단 직류가 존재하니까 슬로에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는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 잡음이 더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요. 신호를 받아서 다시 넘겨주고 하는 형태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넘겨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 구조거든요. 정폭기에서 만들어서 슬로로 내줄 때 트랜스를 써가지고 전달해서 넣어주고, 받아서 다시 전달해 줄 때도, 중계기에서 받아서 전달할 때도 트랜스를 씁니다. 근데 이 트랜스 구조는요, 직류는 신호 전달을 못해요. 교류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직류가 있으면 트랜스를 포화시켜가지고 좀 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직류가 없는 신호가 오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슬로에서 신호가 날아올 때는 0과 플러스 VCC라고 하는 이런 단극성 신호라고 합니다. 이 단극성 신호를 써서 사용을 하면 슬로에서는 안 좋아요. 단말기에서는 이게 좋은데, 슬로에서는 0일 때는 마이너스 VCC, 1일 때는 플러스 VCC를 쓰는, 이런 형태의 신호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복류라고 합니다. 복극성 신호라고 이야기하는데, 복류라고 하는데, 이 복류 형태로 신호를 바꿔서 이걸 보내면 아무래도 트랜스를 통과할 때도 훨씬 더 잘 통과하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만들면 직류도 없어져요. 그럼 직류가 없어지면 트랜스를 자기 포화 현상도 없애주고 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디지털 통신을 할 때 슬로에서는 이게 이 복류 형태의 신호를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서, 그러면 이제 저 단말기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죠. 그죠? 컴퓨터 내부에서 쓰는 단극성 신호를, 단류 형태의 신호를 이 슬로에서 보낼 때는 복류 형태의 신호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고, 그럼 수신 측에 가서는 복류로 오는 이 신호를 다시 단류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넣어주면, 그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호의 흐름을 조금만 알면 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때 그 단말에서 사용되는 신호 형태를 슬로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 단류를 복류로 만들고 복류를 단류로 만드는 이 신호 변환 장치를요,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DSU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채널 서비스 유닛이라고도 합니다. 채널 서비스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여러 채널일 때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SU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통신의 그냥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 통신 이제 이게 다잖아요, 그죠? 제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 제가 말하는 이렇게 떠드는 신호가 이게 신호파가 되는 거예요. 신호파가 되고 이 신호를 그대로 보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음파예요. 음파가 멀리까지 못 가니까 음파를 뭘로 만들어요? 전파를 만들어요. 음파를 전파로 만들었어. 그 만들어진 전파를 멀리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파, 음파의 주파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건 파장이 너무 길어요. 파장이 너무 기니까 걔를 그대로 못 보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실어서 보낸다고 했죠, 그죠? 그 실어서 보내는 게 이제 반송파에 실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주파수를 곱해줍니다. 이 과정.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 과정입니다. 얘하고 얘를 곱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하면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또 침묵인가?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걸 통하면요, 이렇게 하면 요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코사인 알파, 베타고요. 이거 코사인 알파라고 하면 이 두 개가 곱해져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판은 이건데 이거에 대한 주파수 성분을 잘 따져보면 이거거든요. 이게 되니까 그러면 이건요, 이게 캐리어 주파수입니다. 높은 주파수요. 이건 제 신호 음성입니다. 낮은 주파수예요. 이거 한 100km, 아니 500km고요. 이거 5km라고 해보세요. 5km하고 500km를 믹스시키면 나오는 건 얼마가 나오고요? 505km가 나오고 또는요 495km가 나오죠. 그러면 이 500km 신호는요 파장이 작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커졌으니까 파장이 작아요. 그러면 이 작게 된 파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통신의 다예요. 이게 변조 이론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식 이제 변조 이야기할 때요, 아마 100번은 좀 가장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수업 통신 이번 달 다음 달 끝날 때까지 이 수식은 아마 50번 이상은 쓸 겁니다. 통신 수업 끝날 때까지 이걸 못 외우면 욕할 거고 당연히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조의 다예요. 변조가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믹스 시켜버리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좀 더 새롭게 하려면 뭔가를 추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면 높은 주파수가 되고, 그럼 높은 주파수를 멀리까지 보내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요? 무선을 할 때는 안테나를 이용한 거죠. 그럼 수신 측에서는 받아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다시 검파 과정을 거치면 내가 원하는 음성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게 무선 통신의 다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신 공부를 한다, 고전적인 통신 공부를 한다. 음파를 전파로 만들 때 쓰는 건 마이크죠. 마이크 사용하면 음파를 전파로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전파를 이제 높은 주파수에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주는 이 과정이 변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변조 과정 엄청 쉬워요. 근데 이제 이 회로, 실제적인 회로는 조금 불편하겠죠, 그죠?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이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진 애를요, 여기까지 보내요. 이거 나중에 저기 전파공학 할 때, 그러니까 무선공학 할 때요, 이거 급전선이라고 해요. 급전선을 통해서 신호를 안테나까지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안테나죠. 안테나를 통해서 안테나가 하는 일은 이렇게 오는 이 전력을요, 공간으로 잘 방사시켜주는 거죠. 밖으로 잘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줘가지고 가면 이게 수신 측에서 또 그 신호가 도달되면 이걸 잘. 그래서 안테나는 공간과 그 공간적인 그 신호 형태, 공간으로 나가는 신호하고 전기적인 신호, 그죠? 여기 전기적인 형태의 신호하고 전파적인 형태의 신호를 매칭해 주는 애가 안테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써서 보내는 거. 이게 다예요. 무선공학 끝입니다. 이게. 그리고 유선공학이 되면요. 역시 제가 음파를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음성을 전파로 만들 겁니다. 그럼 전파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는 게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면 AD 컨버터를 할 거예요. 그리고 AD 컨버터의 신호를, 이건 단말기 내부죠. 단말기 내부에서 디지털 형태로 신호를 만들었지만 단말기 외부로 보낼 때는 그게 디지털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날로그가 좋은 슬로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AD 컨버터를 했는데 이게 아날로그 슬로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쓰던 전화선요. 구리선 같은 거. 근데 요즘 광섬유는 디지털 슬로거든요. 디지털 신호가 훨씬 잘 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만들어서 전송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저기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얘가 모뎀이라는 거예요. 모뎀인 거고요. 얘는요, 디지털로 돼 있죠?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서 보낼 때 하는 게 이제 여기에 DSU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데이터 슬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물론 여기 쓰는 광을 사용할 때는요, 이 광은 하나의 예인데 광을 사용할 때는 DSU는 안 써요. 광 변환기를 따로 씁니다. 근데 개념이 이렇다는 겁니다.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꾸니까.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요, 다시 여기에 모뎀을 써요. 그럼 송신 측에서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만들었겠지만 수신 측에서 모뎀은 아날로그로 오는 애를 다시 뭘로요? 디지털로 바꿔주겠죠? 그러면 바꿔오면 여기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해서 정폭에 해서 스피커로 내주면 되죠. 요 디지털하고 요 아날로그하고요. 요 아날로그는 다른 거예요. 여기 아날로그는 제가 말하는 음파고요. 이걸 디지털로 만들면 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게 0,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은 아날로그는요. 이렇게 해요. 이런 0과 1을 보내는 데 있어서 0일 때는 0레벨을, 1일 때는 이제 좀 아날로그적으로 큰 레벨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의 전송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DSU 써서 보내면, 얘는 단류를 보내면요, 0과 1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얘는 0일 때는, 1일 때는 플러스 VC, 0일 때는 마이너스 VC 하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 그럼 수신 측에서는 DSU를 이용해서 다시 보내면 여기는 복류가 오는 것을 다시 단류로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단류를 이제 다시 신호 변환해서 원하는 데 넣어주고 하는 이 개념이 데이터 통신 쪽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거, 무선 통신은 거의 대부분 이거지만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는 유선 통신에서요, 사용하는 대부분은 이거죠, 그죠? 이런 형태를 쓰는 거고, 이때 유선 통신에서는 이런 거요. 제가 말하는 음을 전파로 만들어서 데이터 형태로 신호 처리하는 그런 애를요, DT라고 부릅니다. DT라고 부르고, 이건 단말기입니다, 단말기. 그 다음에 여기요, 신호 변환하는 형태의 얘를요, DC라고 합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유선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DT, DC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건 신호 변환 장치란 말이고요. 이건 단말기라는 말입니다. 터미널 이퀴프먼트입니다. 터미널 장비고요. 얘는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인가요? 하여튼 선로 종단 장치입니다. 선로 종단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냥 DC이다, 뭐 이거 DT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DC이겠죠, 그죠? DC, DT.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쓰는 통신의 다예요, 진짜. 통신은 이런 관점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동통신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 이 변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은 달라질 거예요. 약간은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지 컨트롤은 안 바뀌거든요. 컨트롤은 안 바뀌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1장만 잘하면 동시는 거의 대부분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1장을 잘 해놓으면 컨트롤이 일단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머지는 그 기술들을 익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세부적인 기술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도에서 접근해서 중요한 기술들만 잘 자기 거화 시켜주면 뭐 주관식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라면 중요한 그 기본적인 기초 기술들을 좀 더 알아야만 객관식 문제에 적응을 하겠지만 우리는 주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듣고 큰 개념 정도를 좀 단어를 좀 찾아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시험 공부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책을 앞에 있는 걸 조금 책으로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된다고 했던 아날로그 변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